안녕하십니까. 파트너 CX 포럼 2014 SQL 기술 세션을 선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리아 쪽에서 SQL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엔지니어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술 세션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앞에 세션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온라인의 웹엑스 채팅창에 업로드되어 주시는 저희 팀의 전문용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술 세션은 파트너사의 엔지니어 분들의 관점에서 SQL 장비의 유지보수나 매니저먼트 시 SQL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라우터 장비의 프로세스적인 비교나 혹은 디플로이먼트 디자인 연관된 내용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미 몇 차례 진행을 했겠지만 이번 세션 진행 중에 한 2번 정도의 퀴즈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스코 솔루션 기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브로우 슬라이드를 포함해서 총 5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SQL 솔루션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와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HA 기능, 그리고 SQL 트러블슈팅에 대한 워크플로우, 마지막으로 V 매니저 유저에 대한 웹데모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토픽인 SQL 솔루션 아키텍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QL 솔루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기존의 트래디셔널 방식의 보안 네트워크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기존에 사용됐던 레거시 방식의 보안 네트워크는 지금의 수요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전용 인선의 비용적인 부담, 그리고 클라우드에 접속 시 연결의 번잡함과 어플리케이션 SLA를 점검하는데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러한 잠재적인 결함과 사용자분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보안 네트워크 해결책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스코 SQL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스코 SQL 솔루션은 NPLS, 인터넷, OGLT와 같은 여러 가지 회사를 가상화 방식으로 지점과 지점 사이에 연결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라우팅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 전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스코 SQL 환경의 실제 구성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시스코 SQL 솔루션은 데이터 플레인에서 패킷 전송을 담당하는 엣지 라우터와 컨트롤 플레인에서 장비 인증, 오버레이 라우팅, 폴리시 적용과 매니저먼트를 담당하는 V본드, V매니저, V스마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이는 V애널리틱스는 V매니저와 연동하여 실제 트래픽을 비교하는 분석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데이터 플레인에 위치한 원 엣지 라우터는 일반 레거시 방식의 원 라우터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엣지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IP 터널과 GRE 터널을 동시에 지원하고 현재는 피지컬과 버추얼 방식 2가지로 설치할 수 있으며 프로비저닝,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을 지원합니다. 아키텍처에 표시된 컨트롤 플레인은 엣지 라우터 사이 그리고 엣지 라우터와 엣지 라우터 사이에서 엣지 라우터와 V스마트 사이에 오버레이 라우터와 데이터 플레인의 폴리시의 분류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의 적용 연관됩니다.
매니저먼트 플레인의 V 매니저는 현재 멀티 터넌트와 싱글 터넌트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 오버레이와 언더레이 쉽게 말해서 SQL 패브릭의 모든 장비의 링크 연결 상태와 데이터 전송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구성 변경 및 인증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센트럴라이즈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V펀드는 SDN 환경에 엣지 라우터가 제일 처음으로 적용했을 때 엣지 라우터의 시리얼 ID, 루트 CA 인증, 그리고 밸리드한 V 매니저와 V 스마트의 정보를 엣지 라우터한테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키포인트는 뭐냐면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V 매니저의 메커니즘을 통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 장비 사이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IP 섹터들의 연결 상태와 다음 데이터 전송은 일정한 시간 동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SQL 구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 매니저는 모든 장비의 오버레이 연결 상태와 네트워크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래픽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단일 장비 또는 다수 장비의 집중식 OS 업그레이드 및 프로비저닝을 지원하며 템플레이트 컨피그레이션을 이용하여 엣지 라우터의 설정을 아주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NMS 유튜브 좀 부탁드릴게요. NMS를 지원하는 매니지먼트 장비만큼 V 매니저 내부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스태티스틱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서버, 메시징 서버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우리가 화면에 표시한 것처럼 싱글 V 매니저로 우리가 구성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요. V 매니저 시대를 클러스터 방식으로 구성하여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V 매니저 클러스터 구성 방식은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메시지 파스를 통해 자동으로 싱크되기 때문에 장애 대비 서비스 임팩트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습니다. V 스마트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원 엣지 라우터의 컨트롤 플레인 아우팅과 데이터 플레인의 아우팅 폴리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연관된 엣지 라우터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행 방식은 컨트롤 플레인의 복잡성을 많이 줄여주고 장애 대비 라우팅 변경을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V번드는 엣지 라우터의 원 인터페이스가 업이 되고 제일 첫 번째로 연결하는 컨트롤러 장비입니다. V번드는 네트워크 연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오케스트레이션, 장비 시리얼 ID와 루트 CA 인증, 그리고 SQL 패브릭 내부의 연결을 아주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러블 슈팅 측면에서 보면 V번드는 V 매니저나 V 스마트처럼 엣지 라우터의 컨트롤 플레인의 라우팅과 데이터 플레인의 패킷 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엣지 라우터의 컨트롤 플레인이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확인해야 되는 컨트롤러는 V번드이고 인증서의 정확성과 화이트 리스트에 해당 라우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SQL 엣지 라우터를 우리가 OS 기반으로 구분을 하면 iOS XE와 텔라 OS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보통 말하는 CH 라우터는 우리가 iOS XE가 설치된 라우터를 말하는 것이고 이 텔라 OS가 설치된 장비는 우리가 보통 V
VH라고 합니다. iOS XE가 지원되는 라우터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ISR 1000 시리즈, ISR 4000 시리즈, 그리고 ASR 1000 시리즈가 있고요. 빅텔라 OS를 지원하는 제품은 ISR 1100 시리즈, UNG2000, 5000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버추얼 이미지를 시스코에서 지원하는 피지컬 단계에다 설치할 수 있고 AWS와 같은 클라우드에 충분히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 택에 가장 많이 문의하는 제품은 최근에 출시한 지 얼마 안 되는 카탈리스트 8000 시리즈 제품입니다. 제품마다 특성이 다르고요. 사용자의 비즈니스 수요와 실제 캐퍼빌리티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V 애널리틱스는 어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성능에 대해 포괄적인 통계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서비스입니다. V 애널리틱스는 엣지라우터의 트래픽 흐름에 대한 메타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비교 분석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스율, 레이턴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사용률과 같은 주요 네트워크 성능 지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해당 서비스는 V 매니저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DNA 어드밴티지나 DNA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부분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SQL 환경을 구축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우측 상단의 컨트롤러들은 현재 언프림이나 시스코 호스티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SQL 환경의 폴리시 적용과 IPsec 터널을 연결하기 위해 우리는 각 사이트별로 사이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IP는 BGP와 OSPF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 아이디와 비슷하고요. 원 엣지 라우터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오버레이 라우팅에 사용되는 키워드는 엣지 라우터가 원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터널의 속성에 대한 명칭이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IP, 링크 칼라, 암호화 이런 내용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칼라는 외부 인터넷으로 향하는 터널 인터페이스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칭이고 외부망 사용하는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비즈 인터넷, MPLS 그리고 프라이베이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SQL 아키텍처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소프트웨어 파일 어베일러빌리티 관련된 내용인데요. OMP 기능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SQL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는 OMP, 즉 오버레이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는 가상화 네트워크 연결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OMP라는 라우팅은 TCP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v스마트 사이 그리고 v스마트와 엣지 라우터 사이에서 네이버 연결을 맺어주고 TLS, DTLS 연결을 통해서 컨트롤 플레인의 라우팅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v스마트는 전체 SQL 토폴로지의 라우팅 정보를 풀메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OSPF의 DR 라우터 기능하고 좀 흡사하죠. 데이터 플레인의 서비스 사이드 라우팅이 정상화하려면 v스마트 장비의 OMP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v스마트 장비와의 컨트롤 커넥션이 맺어진 후 엣지 라우터는 우선 v스마트한테 원 인터페이스의 사이트 아이디, 퍼블릭 포트 그리고 기타 기록 연관된 인포메이션을 OMP 연결을 통해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엣지 라우터는 V스마트한테 자신의 서비스 정보도 충분히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 방식을 통해 V스마트는 SQL 환경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엣지 라우터의 기록과 서비스 라우팅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고 사용되는 컨트롤 폴리시에 따라 풀메시 형태의 라우팅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V스마트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라우팅 정보를 컨트롤 폴리시 정책에 따라 지정된 사이트와 엣지 라우터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지점과 지점 사이에 IPsec 터널을 통한 라우팅이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보면 V스마트는 또 BGP 라우팅에서 라우터 리플렉터 RR 기능과도 좀 비슷하죠.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피곤하실 수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이트 1번과 사이트 2번 사이에 랜스 사이트 라우팅 연결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이트 1번의 엣지 라우터에서 Connected Static OSPF로 배워온 라우팅 정보를 OMP에 리딩을 해서 사이트 2번의 엣지 라우터가 배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만약 1번 라우터에서 OMP를 리립 설정을 완료 후 사이트 2번 라우터에 접하는 시 1번의 커넥티드와 스택팅만 보이고 OSPF에 대한 라우팅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번의 문제일 수도 있고 V스마트 문제일 수도 있고 사이트 2번 엣지 라우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만 말씀해 주셔도 정답으로 진행해 드릴게요. 예. 1번에 그러니까 1번에서 OSPF 라우팅이 OMP로 리립이 되어 있는지 설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사이트 1번의 One Edge 라우터에서 OSPF가 OMP 라우팅에 정상적으로 리립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 리립이 문제 없다고 하면 V스마트에서 정상적으로 애드버타이징을 한 OSPF 라우팅을 받아왔는지 다시 엣지 라우터 2번에 애드버타이즈를 했는지 이런 것으로 체크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SQL 환경에 사용되는 그 폴리시 정책을 적용하는 위치에 따라 센트럴라이즈드 폴리시와 로컬라이즈드 폴리시로 나눌 수 있고요.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컨트롤 폴리시와 데이터 폴리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센트럴라이즈드 폴리시는 주로 컨트롤 플레인을 제어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로컬라이즈드 폴리시는 어느 특정 지역 엣지 라우터에서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 컨트롤 폴리시는 컨트롤 플레인의 패브릭 라우팅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데이터 폴리시는 IP 패킷 헤더를 기반으로 데이터 플레인의 트래픽 전송 방식을 제어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센트럴라이즈드 폴리시와 로컬라이즈드 폴리시를 통해 우리는 오버레이와 언더레이 네트워크 통신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로컬라이즈드 폴리시는 우리가 V매니저에서 템플레이트 형식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펌프 연결을 이용해서 엣지 라우터에 직접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로컬라이즈드 폴리시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V매니저와 엣지 라우터 이 두 개만 확인을 하면 되고 센트럴라이즈드 폴리시는 엣지 라우터의 업데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V스마트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센트럴라이즈 폴리시와 연관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저희 태그 엔지니어는 먼저 V스마트에서 체크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럼 컨트롤 폴리시의 예를 한번 체크하겠는데요. 첫 번째, 어플라이 폴리시에서 적용된 폴리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자세한 폴리시 리스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제 컨트롤 폴리시가 설정된 후 최종 액션에 대한 내역입니다. 어플라이 폴리시 내역에서 우리는 컨트롤 폴리시 프리플 언더바 로컬 아웃이라고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웃은 원엣지 라우터에서 들어오는 방향일까요? 아니면 나가는 방향일까요? 컨트롤 폴리시는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인아웃은 V스마트 입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V스마트에서 아웃이면은 엣지 라우터 입장에서는 인이겠죠. 이 부분을 꼭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실제로 어플라이를 할 때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은 SD-WAN 솔루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은 우리 엣지 라우터의 터널 연결 상태와 SL의 특성을 수적하고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최적의 라우팅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SLA 특성은 기본적으로 로스율, 지터, 레이턴시, 그리고 링크로드, 대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방식은 터널 링크에 사용되는 BFD 패킷을 이용하여 10분 주기로 상태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을 레이턴시 150ms 이하와 로스율을 2% 이하 설정하고 만약 MPLS 터널로 연결된 패스 2번의 레이턴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정된 값을 초과하면은 라우팅 패스의 넥스트톱에서 해당 패스 2번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10분 뒤에 BFD 패킷을 통한 측정이 완료하고 레이턴시가 이 설정한 150ms보다 아래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넥스트톱에 이 패스 2번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어웨어를 통해 우리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 향하는 트래픽에 대해 보다 지능적이고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로 익스텐션 기능은 기존의 WAN 네트워크 연결을 SD와 오버레이에 통합하여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하고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요. 쉽게 말하면 트랜스포트 로케이션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기능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T로 익스텐션은 기존의 MPLS,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전송 매체를 SD와 오버레이에 쉽게 통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연결을 달성할 수 있고 리단던시 방식으로 여러 전송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다른 경로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VH의 T로 익스텐션에 대한 콤피그 사례입니다. 두 장비에서 인터링크를 통해 T로 익스텐션을 구성할 수 있고 주의할 점은 비즈 인터넷을 사용할 때 NAT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CH는 T로 익스텐션에 대한 콤피그는 향후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 애초의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트러블 슈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D-WAN 트러블 슈팅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총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일 첫 번째 항목은 로드 밸런싱입니다. 우선 토폴로지를 설명해 드리면 총 3개의 사이트에 라우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브랜치 1번에
디폴트 라우팅은 MPLS, 프라이빗 1, 프라이빗 2, 비즈 인터넷 개선을 통해 게이트웨이 1번과 게이트웨이 2번을 통해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1번과 게이트웨이 2번은 액티브 허브 리던던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V스마트에는 디폴트 라우팅에 대한 컨트롤 폴리시는 없습니다. 이러한 구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브랜치 1번 장비에서는 이 디폴트 라우팅으로 향한 라우팅 패스가 로드 밸런싱을 해서 총 8개가 보여야 되죠. 맞죠? 아무런 폴리시나 컨트롤이 없다고 하면은. 하지만 브랜치 1번 장비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하면 디폴트 라우팅에 대한 넥스트업 정보는 게이트웨이 1번 장비에서만 있고 게이트웨이 2번 장비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OMP 라우터로 확인했을 때도 브랜치 1번 장비에는 설치된 것이 게이트웨이 1번의 라우팅 넥스트업에 대한 정보만 있습니다. 추가로 폴리시 서비스 패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확한 넥스트업을 확인할 수 있고요. all 커맨드를 이용해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 모든 터널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게이트웨이 1번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게이트웨이 2번의 라우팅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 명령어는 이런 트러블 슈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넥스트업을 확인할 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넥스트 순서로 V스마트의 라우팅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확인 결과 V스마트에서는 디폴트 라우팅에 대한 총 8개의 넥스트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토폴로지로 돌아와서 증상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게이트웨이 1번과 2번은 자신의 디폴트 라우팅 넥스트업을 V스마트한테는 이미 업데이트를 했고 V스마트와 브랜치 1번과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럼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V스마트는 제어를 할 수 있고 애드버타이징을 할 수 있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이고요. 처음에 말씀을 한 것처럼 센트럴라이즈드 컨트롤 폴리시는 적용된 내역이 없습니다. 즉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OMP 기능에는 디폴트 컨피그레이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V스마트에서 브랜치 1번 장비로 애드버타이징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8개의 넥스트업 패스가 있지만 실제로 게이트웨이 1번으로는 우리가 4개만 즉 게이트웨이 1번의 라우팅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요? V스마트는 OMP 연관된 설정이 없는 상태여도 디폴트로 넥스트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탠드 패스 리미트에서 최대 수치를 디폴트 4로부터 8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브랜치 1번에서는 정상적으로 게이트웨이 1번과 2번의 라우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증상이 확인할 수 있는데 브랜치 1번은 동일하게 게이트웨이 1번의 라우팅만 RIB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동일하게 엣지 라우터에도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ECMP 로드 밸런싱에 대한 설정이 있고요. 이것도 우리가 수동으로 매뉴얼로 ECMP 리미트를 4에서 8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하면은 화면에 보이다시피 브랜치 1번에서는 게이트웨이 1번과 2번의 라우팅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솔직히 실제 사례가 있었고요. 예,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죠.
그다음 두 번째 트러블 슈팅 내용은 센트럴라이즈 폴리시 적용 시 트러블 슈팅에 대한 절차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SPM 환경에서 폴리시 적용 시 기본적인 트러블 슈팅 워크플로우입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제일 먼저 V 매니저에서 폴리시를 완료하고 센트럴라이즈 폴리시가 맞는지, 네트 펌프가 정상적으로 연결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V 매니저 스파이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래에 있는 엣지 라우터와 V 스마트에서 기능별 그다음 폴리시 내용에 따라 트러블 슈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PPT에 있는 이 폴리시에 대한 트러블 슈팅 워크플로우를 참조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센트럴라이즈드 컨트롤 폴리시를 설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V스마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리스트화했는데요. V매니저에서 V스마트에서는 폴리시 내용이 정상적으로 커밋이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음 센트럴라이즈드 컨트롤 폴리시는 일부는 엣지 라우터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V스마트와 엣지 라우터 사이에 OMP 연결 상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V스마트에서 컨트롤 플레인 폴리시의 어사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력된 결과를 이용하여 적용된 정책 내용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V매니저 UI에서 정리된 폴리시가 V스마트 시미라에서 정확하게 표시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가끔 암호화를 할 때 특수 문자를 쓸 때가 있습니다. V매니저에서 템플릿식으로 문자를 썼지만 실제로 V스마트나 혹은 엣지라우터를 업데이트를 할 때 코딩의 제한이나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특수 문자가 변화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 매니저에서 템플릿식으로 폴리시를 적용을 하지만 꼭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명령을 통해서 어플라이 폴리시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컨트롤 폴리시의 방향, 인, 아웃이나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는 11번과 12번. 마지막으로 이 명령어는 우리가 트러블 슈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인데요. 테스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컨트롤 폴리시의 매칭 상태와 최종 액션이 정확하게 실행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센트럴라이즈드 컨트롤 폴리시를 적용을 하고 V스마트에서 확인하는 스텝이고요. 마지막 트러블 슈팅 내용은 CNC 라우터에서 패킷 트레스를 이용해 폴리시 적용 내역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iOS X를 지원해 보시는 엔지니어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디버그 플랫폼 패킷 트레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iOS X가 설치된 환경에서 패킷 캡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롭된 카운트에 대한 패킷을 우리가 수집해서 확인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QFP 스태티스틱이라는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드롭 코드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킷 트레스 기능을 활성화하면 연관된 패킷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RM 명령문을 이용해서 전체 패킷의 통계 수치와 수집된 패킷 수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는 패킷 트레스를 중단하고 실행 중인 컨디션을 클리어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패킷 트레스를 중단하고 RM 명령으로 수집된 패킷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포워드냐 드롭이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충분히 트러블 슈팅 스텝이나 RC의 원인을 체크하는데
범위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수집된 패킷의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려면 패킷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에 0번부터 시작해서 이 번호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수집된 패킷을 보도록 할게요. 0번 패킷에 대한 내역을 확인을 해보면은 로컬 폴리시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SQL, SCL에 매칭을 해서 QS3로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 엔바라는 식별 기능을 통해 해당 패킷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분류를 완성할 수 있고요. 엔바라는 것은 엣지 라우터의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인식하는 하나의 내부 엔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패킷은 에브루트 폴리시와 연관이 없기에 디폴트 액션으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 모든 터널로 확정을 할 수 있고요. 최종 비즈 인터넷을 통해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QoS 상태와 IPsec 터널의 암호화를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 아웃풋이 된 3번 포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유저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VPN에서 2번 포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어떨 때는 1번으로 나가고 어떤 상황에서는 3번으로 아웃풋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오픈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럼 패킷 트레스를 이용하여 연구형 패킷과 4번 패킷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0번 패킷을 확인해 보면은 이 벤바이디는 해당 패킷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인식을 할 수 있는 내부 인포메이션이기에 나 파이널로 체크를 하고 내부 폴리시 설정에 따라 폴트로 모든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합니다. 물론 모든 터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드 밸런싱 그리고 CIP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번 패킷을 확인한 결과 엔바인지 기능을 통해 패킷의 어플리케이션 상태는 SSH로 확인을 해가지고 폴리시 정책을 이용해서 비즈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킷 트레스 기능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트러블슈팅할 때 패킷을 체크해야 되는 방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이로써 우리 트러블 슈팅에 대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vManager UI에 대한 랩 데모인데요.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라이브로 클릭을 하면서 해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내부 서버다 보니까 데이터 버밍이나 가져오는데 화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코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거는 vManager의 디폴트 화면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20.6 버전의 이전과 20.6 버전의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간 좀 클래식한 화면과 20.6 이후의 이 오버뷰는 SDL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내의 화면하고 거의 비슷하죠. 맞죠? 예.
예, V 매니저의 매니지먼트 IP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고 나서 물론 어드민이나 기타 유저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 화면에 보이는 거는 예전에는 모니터하는 오버뷰 화면입니다. 다음 이 SDN 환경에서 접속이 된 컨트롤러는 몇 대씩 있는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V 번호는 2개, V 스마트는 2개, V 매니저 하나 이렇게 있고 엣지 라우터는 엣지 라우터의 상태와 라이센싱 그리고 최근에 리부팅한 상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엣지의 상태 BFD 그리고 트랜스포트 인터페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 SDN 환경에 우리가 레지스터를 한 총 엣지 라우터의 수량과 실제로 인증을 완료한 수량 그리고 트랜스포트의 헬스 탑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에 대한 레이턴시, 지터, 로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화면에서 그 다음 디바이스 화면으로 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SDN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체 디바이스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사이트 ID, BFD 상태, 업타임, 기타 여러 등등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메모리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터널은 엣지와 엣지 사이에서 터널이 연결되고 이 터널에 대한 헬스를 확인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업 상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큐리티는 지금 제1랩에 시큐리티 연관된 그 멜웨어나 이런 부분이 업데이트 안 돼 있어서 데이터는 없고요. 다음 VPN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엣지 라우터가 업데이트된 BFD 포함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이 실제로 SDN 환경을 유지 보수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금 로그 세션입니다. 로그에서 우리가 필터링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명칭별로 뭐 CPU라든가 BFD라든가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여기에는 중요도죠. 네. 그리고 이거는 상태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로그만 추출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도 어떤 걸로 할 건지 BFD, OMP, 폴리시, 시큐리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죠. 중요도 그리고 시스템 IP 즉 어느 시스템에 어느 라우터에 로그를 확인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OD 로그와 ACL 로그도 마찬가지로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 원하는 컴포넌트별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다시 디바이스로 와서 우리 엔지니어 분들이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할 때 많이 사용되는 피처들을 제가 한번 리코딩을 해봤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엣지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시스템 상태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제가 클릭한 거는 VH 클라우드
버추얼 이미지라서 파워나 팬이나 온도나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CPU 상태와 메모리 사용률을 우리가 충분히 체크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 트러블 슈팅이라는 스텝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핑, 트레스 루트, 스피드 테스트, 그리고 앱루트, 패킷 캡처. 패킷 캡처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다음 디버그.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해 주시면은 트러블 슈팅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핑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어디에 누구한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UDP, TCP, ICMP 여러 가지 타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테스트는 보통 국내에서는 많이 안 하는데요. 혹시 엣지 라우터가 북에 있는 그 독일이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할 때 많이 스피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ISP를 포함한 링크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업 스피드랑 다운 스피드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패킷 캡처인데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스톱을 해서 원래 퀴즈를 하나 내려고 했는데요. 예, 앵무에서 PC 화면에서 쉐어링할 때 이게 계속 리셋이 돼가지고 예,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일단 랩 데모 부분에서 몇 가지 좀 불편드린 점은 진심으로 양해드리겠고요. 일단은 랩 부분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트러블슈팅 스텝에서 진행했던 내용들로 일단은 그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예, 마지막 슬라이드로 오겠습니다. 마지막 블록 슬라이드에는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24년부터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V 매니저, V 스마트 그리고 V 원통에 대한 이름이 다시 한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V 매니저는 그냥 카탈리스트, SQL V 매니저로 변경을 했고요. 문서에도 최근에 나온 문서에도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앞에 있는 스테이션에서도 많이 공유를 했듯이 우리 현장 엔지니어분들이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로그를 수술해야 되는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텔러 OS와 iOS X OS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쉐어할 테니까 이 내용에 있는 그 코멘트를 이용해서 장애 발생 시 수집을 하면은 트러블 슈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는 시스코 기술 문서 내용이고요. 기술 세션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랩 데모 부분에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솔직히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약 시간이 한 10분 정도, 8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없으실까요? SQL에 대해서. VH 컴피그에서 CH 컴피그로 나가는 거 수준입니다. 좀 전에 그 V 매니저 랩 데모에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V 매니저에서 그 템플레이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다음 실질적으로 전환을 할 때 자동화 전환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빅텔러 OS와 iOS X는 내부 커널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명령어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환은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이 SD-WAN에 대한 기술 세션은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